자, 그러면 이번 강좌는 전 강좌에 이어서 21번.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항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원래는 누가 해야 되겠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그들이 못할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 매치순 두세병 요청이라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에 의했다. 그러면 못하면 시장군수가 해줄 수 있는 것 1번 맞습니다. 2번 주택 재건축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인가 신청 내에 위법부당하다면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장군수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지방자치에서 병행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겠고 순환정비사업 방식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은 당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자 총수의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한다. 자, 이거는 어떤 사유에 해당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서 도시개발법에서 사업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만약에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구역 당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뭐 할수요? 시장군수가 직접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족수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역시 틀린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청산금. 자, 1번 사업 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 청산금을 분양 대상자에 지급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자, 정관이나 총회에서 미리 결정했으면 미리 결정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이 역시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 2번 보면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는 소멸되는 거죠.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자는 소멸된다. 그래줘야 되겠죠. 3년이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사업 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아니죠. 분할 지급, 분할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 차례 출제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역시 3번 틀렸고 4번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할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에서 자, 이걸 물상대위 맞는 표현입니다. 물상대위.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5번 보면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예외 강제징수할 수 없다. 아니죠.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했다면 시장군수한테 위탁 강제징수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 4%를 떼어줍니다. 그래서 여담성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려야 된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인사드려야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 자체는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23번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자, 1번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얼마 동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1번은 틀렸음을 알 수 있겠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시장군수한테 동의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과거와 달리 시장군수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뭐 승인을 얻어야 된다. 3번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업무 등을 한다. 맞죠? 자, 뭐가 있어요? 추진위원회 가는 것은 정설개조 추진. 당연히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 4번.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되 경쟁입찰 방법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입찰 방법? 경쟁입찰 방법까지 한다. 그래줘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 후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아니죠. 수행 전에 미리 전에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에 이만큼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반하는 경우니까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줘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표현은 3번. 다음 2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택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만 아니죠. 조합이 할 수 있겠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또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시장군수가 직접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인정돼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재건축 사업은 당연히 조합 설립을 의무화시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24번.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우선 조합을 갖다가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시행을 갖다 하면 시행은 누가 하는 거냐?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혼자. 그런데 가서 조합과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조합원의 얼마?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시장, 군수, 주공 등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재건축 사업이니까 이걸 갖다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시장 군수는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 때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지역계획 이런 것도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 때 도지사의 인가 아니죠. 조합은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25번 건축법령상 건축행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건축이라는 용어는요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그러면 1번 건축 면적 10평의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 면적 30평의 주택을 축조하는 경우 행위는 증축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부속 건물인데 주된 건물을 하겠다면 이거는 신축이 되는 겁니다. 신축. 그 다음 2번 건축 면적 30평의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 면적 40평의 새로운 주택을 했다. 신축. 크게 했다면 전부 철거해서 크게 했다면 신축.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기존 건축의 높이를 증가시키면 뭐다? 증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에서 완전히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거 재축. 인위적으로 뜯어고치는 건 개축이고 이건 재축. 그 다음 건축물의 주유구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대지로 옮겨가야 이전입니다. 동일대지. 그래줘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26번. 다음은 건축법상 건축 및 대수선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 새로 축조하는 것. 자, 일부 철거했다 그랬죠. 그건 걷다가 새로 가져간다 해도 증축이 되는 겁니다. 2번 이전이라 하면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진에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 틀렸고 기둥, 보 및 지붕틀을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당할 수 있어요? 기둥, 보, 지붕을 철거했다. 세 개를 철거했죠. 그랬더라도 역시 뭐가 있어요? 대수선이 아닌 이상 뭐에 해당한다? 개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종전과 동일 규모의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 뭐죠? 건축물이 있다 말이에요. 그때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증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 외부 형태. 자, 색채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담장을 변경하는 것은 대순에 해당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면 색채가 안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거기 있는 27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은 건축법상 도로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내용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건축법상에 도로다 하게 되면 이거는 보행과 반드시 보행이 필수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행이 필수해야 된다는 것. 도로라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관한 너비 4m 이상 도로 예정도로 포함시키는 거죠. 제외가 아니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신설 변경의 고시가 돼서 시도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치를 지정한 도로다. 예정도로도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자동차만 통행을 사용하는 도로를 포함해서. 그런데 자, 원래 원칙적으로 2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접도는 맞습니다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도로가 있어요. 그 대지가 있습니다. 소유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이상? 2m 이상. 그럼 이 도로의 소유폭은 4m 이상. 원칙적으로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동차만 통행을 갖다 사용 도로가 4m 이상 도로에서 더 넓어져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도로의 이해관계의 도움이 반드시 아니죠. 도로를 지정할 때는요, 지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때인데, 이건 반드시 그 허가권자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 관계의 동의를 갖다가 얘는 얻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얻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자, 해외 나갔다든가 또 이미 단연간 이용하다 보니까 조례가 허용한다 그러면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경과 폐지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얻어야 된다 하는 걸 꼭 두 가지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의 경우 도로다 그랬습니다. 자, 35m 이상 도로는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대지가 있고, 자, 여기서 이 길이가 막다른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길이에 따라서 이 소유폭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둘 수 있냐면 이런 얘기죠. 이것이 10m, 35m, 10m 미만이면 2m 이상, 10m 이상 35m는 3m 이상, 그 다음에 35m 이상이면 4m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4m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랍니까. 그 다음 5번 도로와 대지의 관계 및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규정은 도시지역에 적용되나 농림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그런 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적용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28번 다음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가름하여 신고하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이미 앞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웠던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외웠던 걸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허가 가름의 신고입니다. 원래 허가받아야지만 신고로서 가름할 수 있다. 그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이렇게 어린다 그랬죠. 바닥하면 바로 긴다. 그럼 바닥 면적 합계 나오면 85제곱미터 이내다. 그러면 자, 연병장하면 100바퀴 도겠다. 그러면 연면적 합계 100 맞습니다. 그 다음에 3표 3m 이상 증축 표준설계 도에서 조례가 정한다. 당연히 되겠죠. 자, 3m 이하의 증축 표준설계 도에서 조례가 정하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4번이 틀렸죠. 자, 그렇게 해서 버리생면 오익공장이라고 왜 그랬죠? 여기는 반드시 동시요건이죠.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공장. 그래야 되겠죠. 또는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이 얘기죠. 1번 시도자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구청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제한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둘로다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건축허가의 제한기한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안에서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맞는 표현. 그 다음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허가받는 날부터 1년 내 착공하는 것이고 완료가 불가능하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요 내용은 잘못됐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착수를 1년 내 그래야 되겠죠. 완료가 불가능한 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1년짜리가 원칙이고 뭐가 있다면 그 농지를 전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3년입니다. 다만 공장을 갖다 하겠다. 그럼 일반 공장은 3년이야. 근데 농지 전용했다 그러면 2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틀렸습니다. 4번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허가받은 건 허가받고 신고받은 건 신고받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도로법 규정에 접도구역 안에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허가 받은 거로 본다. 당연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느냐?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은 30번 봅시다. 건축법상 건축공사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모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모든 자가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건축 허가 받았다가 건축 신고했다든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를 착공한다. 그러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 신고 대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틀렸고 2번 착공 신고는 공사 착수 전에 아니죠. 착수 전에 하는 거죠. 5일 전이 아니라 착수 전에만 하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어쨌든 뭐가 됐어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다 누구나 사용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 완료돼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 자, 감리자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해줘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공사 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 해당 공사 감리자 및 공사 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은 31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은 건축법에 규정된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네요. 1번 협의 대상 건축물을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맞습니다. 협의 대상은 어떤 거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옳은 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 완료한 경우도 동별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검사를 하고 검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맞습니다. 다만 조례가 정한 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공부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건축물 및 대지가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그 부분을 보완을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그래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요. 그 기본을 보니까 그 부적합한 게 아니라 적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적합한 경우에 보완하는 것을 조치해서 가서 조건부 사용 승인해 준 거죠. 틀렸습니다.
5번 원칙적으로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임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임시 사용은 우리가 2년이고 대형 건축물 안반 있다. 그럼 롯데몰 같은 거 그런 거 언제 개장할지 모르죠. 부분 개장했잖아요. 그죠? 공사 끝날 때 연장할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도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32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세순하고는 미리 허가권자 협의하여 협의 성립한 때 건축 허가받았거나 또는 신고하는 것을 본다. 맞습니다. 2번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누구한테 신고하는 건 맞습니다. 3번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시장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지도원은 업무로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는 사후관리 기능은 수행할 수 없다. 아니죠. 사후관리도 건축지도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 5번. 5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33번.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죠. 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 자, 10년 단위를 토대로 연도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다. 그래서 2번 틀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보니까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거꾸로 됐죠. 주택종합계획이 국토기본법에 있는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4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 대지종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건설계획 등에 포함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제출하는 거죠. 12월 말까지. 그래서 거기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건 4번. 자, 다음 이제 34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은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사업주체라면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종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갖다 말한다. 자, 원칙으로 사업주체는 그 승인을 얻어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 2번 연간 20호 이상 단독주택을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국토교통에 등록해야 한다. 맞습니다. 연간 20호 단독주택, 연간 20세대 단 도시형생활주택은 30, 원룸형 플러스 1세대는 예외에 이렇게 되겠죠. 자, 맞는 표현이겠고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한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게 되면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하는 건 맞습니다.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국토교통에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 맞죠? 비등록 사업주체. 공적 주체는 비등록 사업주체 맞습니다. 자, 다음 5번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려던 등록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도 계속 시행할 수 없다. 아니죠. 중대 명백이 아니란 계속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래 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쓰다? 중대 명백이 아니란 계속 사업할 수 있다. 이래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다.
계속 할 수 있다. 그래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35번 봅시다. 35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 맞죠? 택지비와 건축비 걷다가 이제 그 구성자는 그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택지비에는 뭐가 아니냐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거고 건축비는 국토장관이 정한 기본형 건축비 이걸 기준점으로 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다음 2번 그러면 당연히 1번 맞고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고 민간 시행자는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장구청장한테 승인받고 복리시설은 신고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리시설은 신고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3번도 역시 틀렸죠.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을 할 경우는 승인이 아니라 뭐한다? 신고한다. 그래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때에는 분양가를 공시할 필요 없다. 아니죠. 공공택지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즉 사업주체가 공시하고 공공택지 왜? 민간택지는 이제 앞으로 없어집니다. 없어졌고 공공택지만 하는데 만약에 법에 근거한다면 민간택지는 가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때 승인해 줄 때 그때 가서 해주면 가서 하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시하도록. 자. 5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다. 그러면 관광진흥특구는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 1번이네요. 자, 1번. 36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당해 복리시설을 소유자만이 된다 그러는데 자 여기도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죠. 다 당연히 맞는 거고. 2번 주택조합 설립 변경 해선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 리모델링 경우 주택 소재지가 되는데 관할 시장구청장에 제출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맞는 소리입니다. 다음 4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조합의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 법률 규정에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주택조합은 회계검사를 받아야 하며 맞습니다. 회계검사하는 건 맞아요. 회계검사를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고 그 인터넷 계좌에서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37번 주택법령상 입주자 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입주자 저축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입주자 저축 자체는요,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마련 제도가 입주자 저축이죠. 그러면 우리가 청약 저축이 있어요. 청약 예금이 있어요. 청약 부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습니다. 그 여기는 자 우리가 쓸 때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바로 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에 줘야 돼요. 청약예금, 그럼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거고, 청약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업 같은 청약 부분 주거는 85제곱미터 그 이상 가면 틀렸죠.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니은, 자 여기 봐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을 모두 공급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다. 당연히 모두가 다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당연히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입자저축 증서는 증여나 상속할 수 없다. 증여 상속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 상속은 가능하죠. 상속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할 수 없다. 그럼 역시 틀렸습니다. 뭐는 할 수 있다? 상속과 저당은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는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늘 입자저축 중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조정된 기금 국민주택기금 재원이 된다. 맞습니다. 얘와 얘는 국민주택기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니은과 니을. 자, 두 가지네요. 그래서 정답 니은과 니을이니까 몇 번? 4번. 38번. 다음은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그랬습니다. 1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은 행위는 주택공급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상속은 아무 상관없어요. 투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이 역시 틀렸구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나 입자저축 증서 양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토장관 사업주체는 만약에 그랬다면 지위가 무효, 계약은 취소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입주 자격을 갖다가 제한하는 걸 볼 수 있겠고 또 3년 3천만이 될 수 있겠고 자, 이럴 때면 지위는 무효, 계약 취소면 환매 대상이죠. 매매대금 지급한 날 환매된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린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농지법 하면 끝납니다. 농지법 두 문제. 자, 39번. 다음 중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농지는 전답과수원 외에 현황지목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 현장이 농작물의 경제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를 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농작물 경제에 이용 토지 개량시설, 유지, 양배수설, 수로, 농로, 제방도 당연히 부지도 농지 맞습니다. 지목이 전답과수원만 아닙니다. 전답과수원 아니더라도 현황지목을 쓰면 농지를 했죠. 그러니까 3번 틀렸네요. 과수, 뽕나무, 유실, 기타, 생육이 2년 이상 식용,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맞죠.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부지 역시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40번. 다음은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농지는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 다음 상속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소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상속은. 그 다음 3번 농지를 위탁 경영하는 경우에는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 소유할 수는 아니죠. 위탁 경영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렸네요. 농지를 임대나 사용되는 경우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농지법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를 줄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모의고사 5회까지 마쳤습니다. 자, 좋은 결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